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외계인임이 틀림없다라는 말이 고대 문명이 놀라운 건축가와 엔지니어였다고 믿는 것보다 더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이 고대 건축물이 가장 당혹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현대 기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석재 블록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크레인과 중장비도 없이 어떻게 이 거대한 돌을 그토록 정밀하게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5. 이것은 페루 올란테이탐보에서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거대한 돌은 각각 높이 3.5m가 넘고 무게는 약 50톤입니다. 이 보석들이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칼날조차 그 사이를 미끄러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월 오브 더 식스 모놀리스는 올란테이탐보의 더 큰 템플 힐 단지의 일부인 선 템플 내에 있습니다. 이 장소는 잉카의 의식 중심지로 사용되었으며 잉카 제국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이것 자체는 이 지역을 정복하고 도시와 의식 중심지를 개발한 파차쿠티 황제의 왕실 영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목적과 그 엄청난 크기의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연구가들은 그러한 큰 돌들이 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는지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돌은 우르반바강 건너편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채석되었다고 믿어집니다. 24. 가장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왕국의 네 번째 왕조 시대에 통치한 파라오 쿠푸의 왕릉으로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에 지어진 피라미드를 완성하는데 약 27년이 걸렸습니다. 전체가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왕의 방에는 각각 25톤에서 80톤 사이의 화강암 블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블록은 피라미드에서 남쪽으로 900km 이상 떨어진 아스완에서 운송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돌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깎이고 옮겨지고 끼워 맞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러한 위협을 달성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록이 나일강을 따라 보트를 통해 운송되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육로로 운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왕의 방 자체는 높이가 5.8m이며 9개의 거대한 화강암 블록으로 지지되는 평평한 지붕이 특징이며 총 400톤이 넘는 석조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23. 괭베클리 테페는 터키 아나톨리아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로 약 12,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T자형 기둥의 무게는 10톤에서 20톤 사이입니다. 이 모놀리식 기둥은 기반함을 깎아 인근 지역에서 현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기둥을 옮기려면 수백 명의 노동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기둥 43에는 신비한 상징이 등장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에 고대의식에 대한 숨겨진 의미나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추측에 따르면 이 기둥은 고대의 천문학적 또는 우주론적 지식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잃어버린 문명이나 발견되지 않은 비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2. 푸마푼쿠는 볼리비아 티와나쿠 근처에 위치한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원단지입니다. 그것은 티와나쿠로 알려진 더 큰 고고학 유적지의 일부입니다. 푸마푼쿠라는 이름은 아이마라어와 케추아어로 퓨마의 문으로 번역됩니다. 푸마푼쿠 단지는 움푹 들어간 안뜰과 그 위에 기념비적인 구조물이 있는 T자형의 전략적으로 정렬된 인공 계단식 언덕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것은 3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번성했던 잉카 이전의 주요 문명 중 하나인 티와나쿠 엠파이어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믿어집니다. 사원은 원래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하는 버석 블록으로 덮여 있었지만 푸마푼쿠에서 가장 무거운 돌의 무게는 놀랍게도 130톤입니다. 이 돌들은 원시적으로 여겨지는 문명으로서는 놀라운 것처럼 보이는 정밀도로 복잡하게 조각되었습니다. 푸마푼쿠는 티와나쿠 문화가 서기 1000년경에 붕괴되었기 때문에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쇠퇴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1. 하자 엘 히블라라고도 알려진 임산부의 돌은 레바논의 발벡 사원단지 근처에 위치한 유명한 로마 기둥입니다. 길이가 20m이고 무게가 약 1650톤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놀리식 중 하나입니다. 이 돌은 임산부의 배를 닮은 독특한 모양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돌을 만지면 여성이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종종 건설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로마인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정밀도와 정확성으로 그렇게 거대한 돌을 옮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임산부의 돌은 이 지역에 있는 유일한 거대한 돌이 아닙니다. 다른 두 개의 거대한 돌, 남쪽의 돌과 잊혀진 돌도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이 기둥은 목성 바알 신전의 더 큰 로마 단지의 일부이며 거석 비율로 유명합니다. 20. 타이코 이시 또는 드럼록이라고도 알려진 옥토퍼스 스톤은 일본 오사카 성에 위치한 거대한 돌입니다. 그것은 크기와 무게 모두에서 성에서 가장 큰 거석 중 하나입니다. 약 130톤의 무게를 가진 이 돌은 왼쪽 하단 모서리에 보이는 문어 모양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오사카 성은 원래 16세기 후반에 일본의 저명한 다이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성의 돌담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운반된 문어석과 같은 거대한 돌로 지어졌습니다. 궁전 입구 중 하나인 사쿠라 게이트 근처에 위치한 문어석은 성을 둘러싼 돌담의 일부입니다. 이 무거운 돌이 어떻게 운반되었는지는 17세기 일본 건축가의 첨단 건축 기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 삭사이와마는 페루 쿠스코의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고대 잉카 요새입니다. 그것은 잉카 문명의 절정기에 특히 사파 잉카 파차쿠티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15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삭사이와만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건축에 사용된 돌의 크기와 무게입니다. 일부 돌의 무게는 100톤에서 200톤 사이입니다. 요새는 마른 돌담으로 지어졌으며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조심스럽게 조각된 거대한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약 35km 떨어진 채석장에서 운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의 많은 부분이 스페인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 돌은 쿠스코의 스페인 건물을 짓기 위해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낮은 벽은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었고 오늘날까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18. 마운틴 쇼리아라고도 알려진 고르나야 쇼리아는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 산맥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이 지역은 때때로 시베리아 스위스라고 불립니다. 고르나야 쇼리아 거석으로 알려진 암석은 1203m까지 솟아오른 퀼리움산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거석 단지에서 가장 큰 석재 중 일부는 무게가 3000톤에서 4000톤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인공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형성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거석의 발견은 고대 문명의 역사와 능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거석이 고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잃어버린 문명이 존재를 가리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17. 이집트 아스완에 있는 미완성 오벨리스크는 비록 완성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가장 큰 고대 오벨리스크입니다. 아스완 남쪽의 고대 화강암 채석장에 위치한 이곳은 다른 채석 활동의 잔해로 둘러싸인 원래 위치에 남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인 아스완 분홍색 화강암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었다면 오벨리스크의 높이는 약 42m이고 무게는 약 1200톤에 달했을 것입니다. 오벨리스크 작업은 화강암의 균열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으며 도구 자국과 황토색 선이 여전히 보이며 고대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16.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의 일부인 서쪽 돌은 건축에 사용된 가장 큰 석재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13.6m이고 무게가 약 570톤으로 추정되는 이 돌은 지금까지 채석되어 제자리에 놓인 가장 무거운 돌 중 하나입니다. 서쪽 돌은 통곡의 벽 또는 호텔이라고도 알려진 서쪽 벽의 일부로 서기 70년에 로마인에 의해 파괴된 두 번째 성전의 잔해로 여겨집니다. 기원전 1세기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에 건설된 이 거대한 돌은 현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운반 및 부립되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종종 기도문이나 소원을 벽의 틈새에 적어 놓으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5. 카르낙스톤은 신석기 시대에 브르타뉴의 켈트 이전 사람들이 세운 곳으로 5000년에서 7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북서부의 브르타뉴 남부 해안 근처에 위치한 이 장소는 돌, 고인돌, 고분 및 서 있는 돌의 정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지 화강암으로 조각된 3,000개 이상의 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약 1.8m 높이의 기둥에 40톤의 갓돌이 놓인 클래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돌은 해안을 따라 수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정렬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약 100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일부 이론은 돌이 매장지로 사용되었다고 제안하는 반면 종교적 또는 천문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4. 나바오 신앙에 따르면 이 형성은 한때 지구를 걸었던 성민족으로 알려진 고대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애리조나와 유타주 경계에 걸쳐 있는 보호구역인 나바오 네이션에 위치한 이 자연지형은 하늘로 300m 높이까지 솟아 있습니다. 이 특정 영역에서는 완벽하게 직사각형 및 입방체 블록의 모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정확한 90도 각도와 직선을 가진 놀라운 정밀도입니다. 이 블록의 수치는 매우 정확하여 레이저로 절단된 판금과 유사합니다. 입방체 블록의 무게만 해도 약 670톤으로 추정되는 반면 더 큰 직사각형 블록의 무게는 최대 900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나바오족이 만든 것으로 여겨지는 유적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대 그림입니다. 13. 한국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고창고인돌, 화순, 강화고인돌 유적지는 묘비와 의식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유적지의 역사는 기원전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반도에서 거성문화가 두드러지던 시기입니다. 고창 유적지에는 매산마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총 447개의 고인돌이 있는 대규모 고인돌 군락이 있습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는 596개의 고인돌이 있으며 가장 큰 고인돌은 길이가 7.3m, 두께가 4.0m, 무게가 약 280톤입니다. 강화섬에는 청동기 시대의 장례 관습과 의식을 반영하는 고인돌이 많이 있습니다. 고인돌은 일반적으로 큰 수직돌을 측면 지지대로 땅에 놓고 그 위에 평평한 돌을 갓돌로 놓아 건설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과 비교했을 때 강화도의 고인돌은 해발 250에서 350m의 비교적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12. 키리구아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놀라운 석재 조각의 본거지입니다. 석비로 알려진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우뚝 솟은 석비는 사방이 복잡하게 새겨져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상형 문자와 상징은 책처럼 읽히도록 의도되었으며 그들의 신념, 의식 및 역사를 포함하여 고대 마야 문화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불행히도 이 고대 지식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졌습니다. 다른 마야 유적지와 달리 퀴리구아의 석비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가장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사암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가장 큰 석비의 무게는 50톤에서 75톤 사이이며 석비 2는 신세계에서 가장 큰 기념물입니다. 높이는 거의 12m이며 거의 2000년 되었습니다. 이것에 다른 주목할 만한 석비는 석비 A, B, C, D를 포함하여 무게가 20톤에서 50톤 사이입니다. 11. 라테라노 오벨리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이집트 오벨리스크이자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입니다. 로마의 성 요한 라테란 대성당과 산 주반니 아돌라라타 병원 맞은편 광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 이집트 카르나크에서 파라오 투트모세 3세와 투트모세 4세의 통치 기간에 만들어진 오벨리스크는 붉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455톤입니다. 서기 4세기 초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에 의해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서기 357년에서 로마로 선적되어 키르쿠스 막시무스에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벨리스크는 무너진 진흙 속에 묻혔지만 나중에 발굴되어 복원되었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오벨리스크는 이제 약 4m 짧아지고 무게는 약 300톤입니다. 10. 이집트 아비도스에 위치한 오시레이온은 거대한 화강암 블록과 독특한 건축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 지하단지입니다. 사후 세계의 신인 오시리스 숭배와 관련된 오시레이온은 19왕조의 파라오 세티 1세의 통치 기간에 지어졌습니다. 이 구조에는 큰 화강암 기둥 및 지붕 슬래브가 포함됩니다. 중앙홀은 석회암 내부와
사암 클레딩이 있는 거대한 석재 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큰 화강암 빔이 중앙홀에 지붕을 형성했으며 홀 중앙에 섬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대략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기둥으로 지지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거석돌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일부는 무게가 60톤에서 100톤 사이입니다. 오시레이온에 사용된 화강암은 아비도스에서 남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아스완에서 채석되어 나일강을 따라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 몬태나 거석으로도 알려진 세이지월은 미국 몬태나에 있는 지질학적 형성물입니다. 이 돌담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고대 잃어버린 문명의 유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1996년 세이지 마운틴 센터를 탐험하던 방문객들이 발견한 이 벽은 길이 84m, 높이 7m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몬태나 남서부에 있는 7,500만 년 된 지질학적 지층인 볼더 베톨리스의 일부인 이 벽은 거대한 다각형 화강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은 절단되고 쌓이고 맞물린 것처럼 보이며 가장 큰 블록의 무게는 약 91톤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조물은 지하 4.5m까지 확장되어 완전히 굴착되면 총 높이가 12m에 달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8. 난마돌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특히 폼페이 섬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기원전 1세기 또는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니스를 연상시키는 운하와 프로망으로 인해 종종 태평양의 베니스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는 현무암과 산호블록을 사용하여 일련의 인공섬에 위에 지어졌으며 블록 모양의 현무암으로 벽을 지었고 일부는 무게가 최대 50톤에 이릅니다. 이 도시에서 사용되는 현무암의 총 중량은 75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거대한 돌을 운반하고 배치하는 데 사용된 방법은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돌들은 흑마법이나 다른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현장으로 날아왔다고 주장되며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거인들이 그 돌을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뉴질랜드의 카이마나와 북유림 깊숙한 곳에 숨겨진 카이마나와 벽은 어울리지 않는 신비한 구조물입니다. 현지 투아레토, 아탕가타, 페누아 원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한 구전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코아투 또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학자 네빌 리치는 벽의 이음새에 따라 미시적 불규칙성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블록이 인상적인 정밀도로 맞춰졌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관절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직선도 아니고 진정한 수평 또는 수직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화산암의 자연적인 균열 패턴이라고 믿는데 이는 타우포 화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33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블록의 무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10톤에서 50톤 사이 또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형성이 신화적인 레무리아 또는 참파왕국과 같은 고대 동남아시아 문명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6. 비나프월은 이스터 섬의 고광 유적지로 모르타르 없이 결합된 조심스럽게 장착된 화산석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의 건설은 라파누이 건축의 가장 훌륭한 예 중 하나로 간주되며 정확성과 미적 정렬로 유명합니다. 이 스타일은 페루의 마추픽추에서 발견된 구조와 유사하여 고대 폴리네시아인과 남미인 사이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벽에 사용된 돌의 무게는 평균 10톤에서 20톤 사이이며 가장 큰 블록 중 일부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벽을 둘러싼 미스터리에는 이스터 섬이 남아메리카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카가 건설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벽이 라파누이 사람들에 의해 잔해로 채워진 베니어석을 사용하여 지어졌으며 잉카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돌 블록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5. 그랜드 브로큰 맨힐은 프랑스 브르타뉴에 위치한 고대 거석 기념물입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운반하고 세운 가장 큰 단일 돌 블록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여러 조각으로 나뉜 선돌은 원래 높이가 20m가 넘고 무게가 약 330톤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에 부서진 것으로 여겨지며 아마도 인간의 개입이나 지진, 낙뢰와 같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깨졌을 것입니다. 돌은 롱마리아 캐리에서 몇 마일 떨어진 암석 노드에서 채석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운송 및 발기에 사용된 기술은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4.
고대 이집트 여왕 하트셉수트의 이름은 30m 높이의 오벨리스크에 새겨져 있으며 무게는 320톤입니다. 단단한 아스완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우뚝 솟은 기념물은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입니다. 기원전 15세기에 통치한 이 여왕은 카르나크의 아문 신전 건설을 포함한 건축 프로젝트로 유명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스완 채석장에서 화강암 한 조각으로 이 오벨리스크를 조각하여 나일강을 통해 테베까지 약 200km를 운반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거대한 돌을 운반하고 세우려면 썰매, 롤러, 마찰을 줄이기 위한 윤활 등과 같은 고급 공학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벨리스크는 하트셉수트의 신성한 권위와 태양신 라와의 관계를 상징하며 뾰족한 모양은 그녀를 신성한 빛과 힘과 연결하는 한 줄기 햇빛을 나타냅니다. 3. 썬더스톤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유명한 피터 대제의 청동 기수 동상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대한 화강암 바위입니다. 1768년 핀란드만에서 내륙으로 3.7마일 떨어진 라흐타에서 발견된 이 돌은 그 일부가 천둥에 의해 갈라졌다는 현지 전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받침대로 최종 형태로 형성되기 전에 이것의 무게는 약 1500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768년 겨울에 라흐타의 습지에서 핀란드만까지 육로로 3.7마일을 운송하여 400명의 남자가 금속 썰매를 타고 얼어붙은 러시아 풍경을 가로질러 끌고 갔습니다. 과정은 9개월이 걸렸으며 그 후 이 돌은 배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운송되었습니다. 썬더스톤은 동물이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옮긴 가장 큰 돌이라고 주장됩니다. 2. 바알베크의 트릴리톤 돌은 레바논 바알베크에 위치한 세 개의 거대한 돌 블록의 그룹입니다. 고대의 헬리오폴리스로 알려진 바알베크는 텔 바알베크라고 불리는 언덕에 있는 거대한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트릴리톤 돌은 목성 바알의 로마 사원 단지에 있는 연단벽의 일부입니다. 이 돌들은 각각 길이가 약 19m, 높이가 약 4.2m, 두께가 3.6m, 무게가 약 750톤에서 800톤입니다. 이 돌의 아래를 지지하는 층에는 무게가 약 350톤이고 너비가 11m로 추정되는 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돌이 로마인에 의해 조각되었다는 데 동의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이 돌이 이 지역에 로마인이 존재하기 이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은 이 돌이 기원전 334년에 헬리오폴리스를 세운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제안됩니다. 1. 양산 채석장은 중국 난징 근처의 양산이라고 알려진 홍산 산맥의 일부인 양산상에 위치한 고대 채석장입니다. 채석장은 거대한 미완성 비석으로 유명합니다. 1405년 홍무 황제의 아들인 영락제가 의뢰한 이 비석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돌의 길이는 30.35m, 너비는 13m, 높이는 16m이며 무게는 16,250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재 절단이 완료된 후 건축가들은 양산에서 밍샤오링까지 그렇게 큰 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고사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수백만 톤의 암석이 이미 채석장에서 옮겨져 전통적인 채석 관행에 도전하는 우뚝 솟은 평평한 벽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채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돌을 추출하고 운반하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대 문명은 이 거대한 돌 블록을 어떻게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